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63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63번째 개를 보니까 위에는 수네, 그렇죠. 육감수. 밑에는 삼리화네, 그죠. 불이네요, 그렇죠. 불. 위는 물이고 아래는 불로 되어 있네요. 효를 보니까 여기 1, 3, 5 요거는 2, 4, 6인데 1, 3, 5는 일반적으로 양이 있잖아요. 양이 와야 되는데 양이 다 왔네요. 그렇죠? 또 2, 4, 6은 음인데 음이 다 곳곳이 다 갖춰졌네요. 요 개의 형상을 보면 이렇게 주역은 총 항상 64개가 있는데 항상 자리가 뭐 바르지 않다, 자리가 제자리에 왔다 뭐 등등 얘기를 이제까지 효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하는데 63번째 보니까 어떠한 효도 이 양은 양자리에 왔고 음은 음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요 양 또 요 짝이 일짝은 여기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음 여기도 여기 양음 다 자리가 바르고 또 이 대응하는 자기 짝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갖춰졌다 를 의미를 합니다. 물로 따지면 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걸 수화 기재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이 수화 기재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춰졌으니까 한 번 더 수화화를 뭘로 풀이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은 위에 있으니까 불은 아래에 있고, 물은 성질은 밑으로 내려올 성질을 하고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서로 중간에 만나서 뭔가를 잘 화합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솥을 떼더라도 물을 엮고 밑에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뭔가 음식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지천택계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다. 그래서 태평스러울 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땅은 밑으로 내려오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지.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이 원래 성질인데 밑에 있었고 땅은 밑에 있어야 위에 있으니까 서로 내려오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교합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천택계에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지천택계에서라는데 또 수화기재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늘을 의미하는 땅을 의미하는 하늘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화니까 요래 육감수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땅에는 뭐가 있죠? 땅 속에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리야.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갖춰졌다. 음과 양이 완전히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갖춰지는 그런 행상이다 하고 지난번에 태극기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물을 따지면 이와 같이 수화기재다. 물과 수화가 서로 건너갔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기재계 이미 건너갔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건너가시면 더 이상 갈 데 없잖아요. 우리가 꿈을 말한다면 꿈을 이루었다, 부자가 됐다, 그럼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저는 남녀관계 입장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러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러브 다음에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러브 단계에서는 뭔가 모르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제가 건너갔으니까 꿈을 이뤘고 부자가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을 때, 목적을 달성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효사 부분에 이와 같이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효를 하나하나 보고 설명하고, 그 다음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통상 계의 순서를 또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62번째는 내산 소각계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가 작은 것에 조금 지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뭔가 일을 할 여자 목소리가 조금 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자가 잘 운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꿈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들은 이렇게 수학 기재과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사 부분, 요 형상을 보고 주의 문항은 계사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했네요. 요 기재는 이미 건너갔은 거는 기재는 뭘로 의미를 하냐니까 행통하다고 했네요. 물론 행통하겠죠, 그렇죠? 행통을 당연히 행동할 수 없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행동에서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행동하는데 그렇게 그만큼 행동함이 어떻게 되면 끝내가면 작다라고 하네요. 원형이 이정이다라고 하네요. 이죠. 형통하지만 그것이 끝부분에 가서 나중에 되면 작을 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길하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형통하면 처음에는 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종란이라고 얘기해요. 종란하다, 혼란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자가 되고 꿈을 이뤘을 때 뭔가 허탈할 수도 있고, 그걸 만약에 또 잘 지키지 못하면 또 뭔가 모르게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네요. 3대를 한다 그러네. 3대 가면 어떻게 돼? 쫄딱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이와 같이 건너가서 난 다음에, 또 산을 따지면 그렇겠죠. 우리가 산에 막 올라가면 형통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형통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작겠죠.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행동되고, 그래 처음엔 기분은 좋겠지만 오래 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 가면 춥기도 하고 그럴 때겠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효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현대적 어떻게 풀이해드리고 어떻게 응용할 건가, 또 점은 어떻게 나올 건가. 점은 이렇게 아까 수는 6이잖아요. 그죠? 6을 뽑고 내중에 3을 뽑았다라고 했을 경우, 동전 그래서 앞뒤 이렇게 계속 교대로 나왔을 때는 점을 쳤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또 그 부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3번째 효, 수화 기재기를 보겠습니다. 효는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구 6293 64 9 상륙 다 제자리가 다 바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갖춰진 건데, 초구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기륜이라는, 예기륜, 예자는 끈다는 뜻이거든요. 기륜, 그 마차를 끌었다, 마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렇게 당겼다는 의미예요. 왜? 뭔가에 당겼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 다음
왜 땡겼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더 추구하려는 것을 못하게,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뜻이네요. 유기미, 그 꼬리를 적셨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이제 요를 많이 예를 드는데 요가 이 기재과는 걷는 그런 행위잖아요. 물을 이렇게 요가 물을 건너는데 절대 꼬리를 물에 안 담깁니다. 그런데 꼬리가 물에 담겼다는 말은 이제 못 걷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못 걸은다는 말은 안 건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헛물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갖춰졌을 때는 에,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그래 하네요. 그다음 유기부 상기불. 이 불자는 뭐냐면 이 소두가 있으니까 뭐 어떤 의미라면 이 여자들이 이 바깥 출입할 때 얼굴을 가리는 그런 포장을 부립니다. 뭐 마찰 같은 게 마찰 휘장을 의미하고 근데 부인이 그 포장을 잃어버렸네요. 6인데 이제 6이가 음을 나타나니까 이 욕이 요렇게 짝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짝을 만나러 가면 포장을 뭐 가리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겠죠. 역시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를 물축 따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7일 만에 획득한다. 주역에서는 7일 만에 이제 회복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6효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다시 7번째니까 7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나는데 지금 당장 만나라는 뜻이 아니다. 안 만난다. 언젠가는 회복됐으면 그때 이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점검해보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고종 벌 신방이네. 고종이 이 신방안을 벌였다라고 도벌을 했다고 하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종은 어떤 의미냐면 이 어느 이 마지막에 주이 있잖아요. 주의 할아버지가 고종인데 고종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을 이렇게 한반도부터 그렇게 보면 그림을 잘 그리나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고 중국이 이제 동쪽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이족이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이족. 북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서유궁, 그리고 남쪽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북쪽. 이렇게 이제 중국은 많이 이제 외부색을 뭐냐 동이족 이러고 많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오랑캐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오랑캐나 신방이라. 그러니까 고종이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그 불벌을 이제 나아가 싸움을 했다네. 그런데 3년 동안 극치 만에 이를 극복했다. 지역의 3년의 말은 뭐꼭 1, 2, 3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 해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인은 물론 서지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전쟁 때 어려움에 있어서 요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 잡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잘 토벌을 했다. 그래. 오랫동안 잘 지켜보고 토벌을 해라. 그와 같은 경우에 큰 마음으로 해야지 작은 마음 같이 작은 사람 같이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컸으니까 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육사는 이제 여기 여전히 자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유는 셀루자거든요. 배를 의미합니다. 배가 있으면 물에 건너가는데 기재니까 건너가는 거니까
이제 이 구멍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의 여자는 흥금여자, 흥금여자, 흥급 같은 걸 시키면 걸레 같은 경우를 잘 막았네요. 종일 동안 하루 종일 끝까지 경계를 했네요.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셀 수도 있으니까, 셀 수도 있으니까 잘 경계해서 막을 거는 막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호, 여기 구호인데 중도를 얻었네요. 그렇죠? 동인, 살우, 뭐냐면, 동방에는 소를 잡았네요. 그런데, 불려, 뭐뭐와 같지 못하다. 서쪽에는 약자는 뭐냐면 간략할 약자. 우리 여름에는 제사 지낼 때 크게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주리에 뭐 한두 개 담았을 분량으로 제사를 지냈다는데 서쪽에서 간략하게 제사 지내는데 그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는 시 실제로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서쪽에 노아가 있으니 주나라를 세운 입장이니까 문왕이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왕이 가 있었고 동쪽은 주의 왕이 있었는데 주의 왕의 입장에서는 포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물줄도 풍부하냐. 그쪽에서 소를 잡아서 똑같이 제사를 지내겠죠.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서쪽에 있는 문왕은 가난했잖아요. 뭐 어떻게 뭐 감옥을 갇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있는 것대로 약속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싫으면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싫은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면 고기를 잡아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어서 제사 지낸 건 그 복은 안 온답니다.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풍성할 때일수록 낭비를 하지 마라. 풍성할 때일수록 끝까지 행복이 지속되려면 많이 지출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출해야 되겠지만 여름에 제사 지내다 뭐 크게 지출하면 안 된다. 그래야 그 복을 오래오래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쌍육을 보니까 육이순이에요. 유자는 머리가 물에 잠길 유자입니다. 잠길 유자. 그러니까 위태롭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수는 머리 숫자는 다른 말로 이런 뜻으로 이제 물 걷는다는 입장에서 물이 머리에 잠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잠기면 푹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태롭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은 이런 거 됩니다. 수는 한번은 도를 의미하거든요. 도. 그러니까 완성된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켜야 할 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를 저버렸다는 거죠. 물을 당겼다는 것은 물에 지금 물을 뿌렸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제사 지낼 때 여기저기 뭐 나쁜 귀신할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태롭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만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사 부분 잘 살펴봤나요? 잘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것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됐다 뭔가 모르게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막 풍족하게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풍족하게 막 만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되고 난 다음에 돈을 막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패가 망신한다고 하다시피 뭔가 뭐 이루었을 때는 이 이루음이 쉽게 우리가 달을 보면 달 거면 이제 우리가
보름달이 좋다고 하지만 조상들이 어떤 사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름달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보름달이 이 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승달 점점 커가는 행성이니까 자기는 뭐 초승달 보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달도 차면 기울다시피 꿈을 이루었다 해서 그 꿈이 부자가 됐다 해서 그 부자가 산 위에 올라갔다 해서 그 산 위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 해서 뭔가 모르게 나의 불을 깎아먹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해이할 수 있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효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해둔다면, 현대적으로 내가 어떤 먼 거리에 건너가고 꿈을 이루었을 때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첫 번째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효사본으로 설명을 했지만 돈을 같은 지출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더 나은 꿈을 성장하기 위해서 저축 같은 거는 해야지. 물론 서기는 과거보다는 좀 서기는 써야 되겠지만 한 벌에 쓰다가는 왜 그러냐면, 이때 많이 쓰다면 소비 패턴이 많이 크게 증가했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렇게 증가하다면 돈이 없으면 쫄딱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저축을 잘 해놔야지. 다 써버려 놨다 그럼 나중에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뭔가 모르게 이것을 깔아먹는다 그러냐? 지금 적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뭔가 이뤘다 해가지고 오만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라. 겸손한 걸 항상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루어진 꿈, 내가 이룬 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이 함부로 대하고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달도 가득 차면 그 다음 날부터 기울듯이 항상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고종왕이 요 간신들을 무찌르는 데 3년이나 극복을 했다고 말했다시피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모르게 달려들은 뜯을먹을 종자들이 항상 있으니 이 사람들을 경계를 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인을 쓰지 말라. 이제 크게 이루었으니까 뭔가 모르게 그 레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인연을 관계를 맺고, 이제 소인배 같은 사람으로는 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이제 대인배 같은 생각,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또 다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육감수 3리와 3을 뽑았을 때 계약을 하러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함정도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묻고도 한 번 더 오타 뭐 함정 있나 잘 살펴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런 성사가 된다. 혼담도 앞에 사람과 결혼할 건가 데이트하러 간다는 좋다. 그러나 끝만무리에 뭔가 모르게 데이트를 하지만 처음에는 막 좋아졌다가
마지막 부분은 좀 안 좋게 될 수 있다. 그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뭐 남녀간에 막 사랑했다가도 사랑하는 그 10번씩 관계하는 그 관계만 뜨거워졌다가도 그 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남편은 담배 한 대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기제는 바로 그런 현상이고,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렸다 참 쉽게 잘 찾을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갔다.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에 들뜬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로또 당첨돼 가지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어디에 차를 몰고 가 가지고 사고 일어났다 했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왜? 기분이 들다 보다면 주위에 잘 안 보는 형태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화 요 기재께는 상당하게 저도 좋아하는 견인데요. 뭐 더 이상 이렇게 없잖아요. 제자리에 아까 말한 대로 양이 오고 제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양이 왔고 그 다음 음이 왔고 또 양음이 왔으니까 제자리에 다 왔고 제짝도 다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현은 64개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지속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해이한 생각을 거두고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뭐냐면 밑에가 위에가 물이라 했잖아요. 밑에는 불이라 했잖아요. 불이 활 타오르고 있지만 한 번에 물이 톡 떨어져 불을 꺼뜨릴 수가 있다. 그런 형국일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